일단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 루머, 네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중앙을 관통한 거고, 근데 한미반도체가 급락이 나왔는데 네네. 왜 그런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풀어봐 주시죠. 일단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단독 이슈로 오늘 오전에 좀 나왔었죠. 나오면서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뭐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좀 밀렸었고 한미반도체도 좀 장 초반부터 좀 많이 좀 하락 VI까지 걸릴 정도로 좀 강하게 매물이 좀 출회가 됐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밀렸던 부분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TC 본더 쪽의 독점적인 부분들이 깨질 수도 있을 거란 그런 우려감에 일단 매물이 좀 출회를 한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가 아직까지는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계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측에서 퀄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본격적인 납품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TC 본도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그쪽에 있어가지고 장비단을 또 납품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또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좀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됐던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주면서 TC본드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을 성장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독보적인 좀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TC 본더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지금까지 좀 이뤄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의 우려감이 좀 생겼던 부분들이죠. 그 이슈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일단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수급적인 면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많이 해준 상태인데, 외국인과 뭐 기관, 투신, 연기금 할 것이 전부 다 메이저 측에서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금융투자 매물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금융투자 매물이 들어와졌다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매물 성격 자체가 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오는 매물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수익 차익을 보기 위해서 좀 들어와주는 매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오늘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지켜줘야 되는 주요 라인은 그래도 지켜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봐도 60일선에서 지금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나와주고 좀 마감을 해준 상황인데, 뭐 그렇게 종가 자체가 지금 크게는 못 올리면서 마감을 해줬긴 했지만 일단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지켜주고 마감해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차 좀 반등이 그래도 저는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이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적인 몰이를 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수급이 좀 맞물려서 그 오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투심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좀 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의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탄력적으로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결국 뭐 지금까지는 뭐 검증이 되었던 부분들이 없잖아요, 삼성전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오버 뉴스로 인해서 좀 투심이 악화가 됐던 부분들, 그럼 이 투심 자체가 다시금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그래도 61선을 지켜준다 하게 되면 반등이 재차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를 원래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 네네. 중에 하나가 퀄 테스트 통과를 자체적으로 못하고 결국은 한미반도체의 손을 잡고 다시 그 네네. 통과하면서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라는 또 거대한 고객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가 최상의 그렇죠. 최상의 모멘텀인 거죠. 모멘텀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미반도체 없이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네네네. 때는 좀 충격이 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게 되면 충격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시점에서 이오테크닉스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 고객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전에 특허 침해 논란 부분들 때문에 양사 부분들 좀 그렇게 좀 관계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엔 한미반도체를 고객으로 둘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분기 때 새로운 또 AI 칩을 또 내놓잖아요. 결국 이제 새로운 AI 칩을 내놓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HBM 쪽에서 쇼티지 현상까지도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그 수요를 따라가려면은 계속해서 뭔가 장비가 수요가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오테크닉스나 이제 얘야 공급사로 두고 있는 고객사들의 물량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최상의 시나리오는
결국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좀 큰 거대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반대로 또 삼성전자라는 또 고객사를 새로 또 두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좀 얻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뭐 바뀐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한미반도체 주가 추이만 놓고 보면은 저는 그래도 우상향은 좀 꾸준하게 유지는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궁금하면 딴 거 보지 말고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미반도체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거고 네네.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밴드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라서 사실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저렇게 조정을 받다가 반등해야 하는 이 반등을 시작하는 날이지 않을까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 퀄 테스트 이야기가 확 나오면서 그렇죠. 모멘텀이 안 됐네요, 그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루머로 밝혀졌음에도 왜 이렇게 시장은 사실로 치부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전부터 퀄 테스트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 좀 젠슨왕이 삼성전자의 이 퀄 테스트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우호적인 관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퀄 테스트 지금도 뭐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이 좀 많았었던 상황에서 한동안 좀 이런 퀄 테스트 관련한 이슈가 좀 좀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인 반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딱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이 이슈 부분들로 마인드가 형성이 되었던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단독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통과된 건가? 라는 이런 좀 믿음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나 전반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서 좀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앞전에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퀄 테스트 부분들이 저는 좀 시기적으로 좀 걸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언젠가는 결국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측에 납품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 왕자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좀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SK 하이닉스가 결국에 다시금 좀 반등이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역시도 그 하락분에 대한 부분들을 희석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를 오히려 지금은 걱정해가지고 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오히려 좀 삼성전자 향으로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 라인이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수익성을 보기에는 최적의 좀 투자 요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글쎄 이거 루머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런 게 중간에 분명히 출렁거려서 다시 삼성전자가 3% 이상 오르다가 다시 1%대로 빠졌었단 말이죠. 네네. 그게 아마 홍보실에서 그 공식 부인한 그렇죠. 다음인 것 네네. 같은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쫙 밀어 올리는 상태로 끝냈고 거기에는 외국인이 6,680억을 사고 또 기관도 거의 5,900억 네네. 가까이 사고 오늘 사실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 3,200억인데 6,700억을 샀다는 얘기는 또 이거 다른 거를 팔아가지고 전부 삼성전자 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이 이쪽으로 다 쏠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믿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일 실적 때문에 이런 건가? 헷갈려요. 일단 저는 그 두 개가 일단은 맞물렸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잠정 실적 발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당시에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었고, 그러다 이제 가이던스 좀 낮게 잡다 보니까 매물이 좀 출회했던 부분들.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실적을 마이크론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 이제 AI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성을 이미 마이크론 쪽에서도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측에서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단가가 좀 높아짐으로써 그에 따른 영업이익 마진 부분들을 좀 상당 부분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출도 견조하게 회복을 해주고 있고.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이번 잠정 실적 발표가 지금 증권가에서도 좀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 예상치는 상회를 할 것이다. 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예상치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정말로
상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2분기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업황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대비해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가 할인이 좀 많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 인식이 외국인 쪽이 좀 강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개선이 돼가지고 메모리 쪽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좋아지는데 여기 또 HBM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이제 HBM 따위에서도 결국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환산을 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코스피 쪽에서도 유독 삼성전자 쪽에 좀 자금이 몰렸던 부분들이고 결국 이렇게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다른 종목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네, 다른 종목을 팔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다른 종목군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오후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 ADR 지금 지수 자체도 80%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더 낮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75% 이하가에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과열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과매도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시장 대비해서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삼성전자의 좀 지수 몰이로 인해서 일부 과열권에서 탈출을 해줬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다만 그래도 여전히 한 76%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피 쪽에 단기간은 또 자금이 더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내일 잠정 실적 발표라는 또 하나의 좀 이벤트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내일도 자금력이 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내일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올지 네네.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해요. 한미반도체 하여튼 지금 한화라는 또 강력한 또 경쟁자가 생기는 네. 가운데에서 어쨌든 독점적인 구조가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SK 하이닉스 또 벤더사를 여러 개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엔비디아도 또 같은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에게도 오늘 영향을 미친 네네. 거고 장중에 4.6%까지 급락하다가 어쨌건 이제 한 2%대 이렇게 조정이 끝났는데 2.5%로 하이닉스도 분명히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것이 악재라는 게 오늘 드러났죠.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악재 부분대로 드러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HBM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도 이천 반도체 팹 공장에서도 일부 지금 HBM 쪽의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좀 메모리 쪽 반도체를 만들던 그 생산 라인을 HBM 쪽으로 또 전환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는 부분들을 지금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기존 공장에서도 HBM의 생산 라인을 늘리면서 신공장까지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HBM 쪽은 또 선두적인 지휘권을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갈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삼성전자가 HBM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캐파를 뭐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자본금을 투입을 시키고 있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 그냥 결과물만 딱 놓고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점유율 부분들이. 그럼 이제 향후에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삼성전자가 자본금도 탄탄하고 또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적인 여력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벤더사를 또 엔비디아가 벤더사를 두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HBM 쪽에서의 점유율을 좀 빠르게 회복시킬 가능성은 높겠지만 뭐 그 부분들이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직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저는 SK하이닉스의 오늘 조정 부분들이 일부 우려감에 좀 충격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외국인들이 아마 SK하이닉스 물량을 좀 팔고 삼성전자로 이동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2천억 가량 나온 상황인데 아마 좀 SK하이닉스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일부 팔고 삼성전자 측으로 좀 이동을 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일단 지금 나온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 대비해서는 물량 자체가 좀 크게 안 나왔는데 일단 그래도 변동성을 줄 만한 물량은 나왔죠. 근데 반대로 이제 기관이나 금융투자가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1,000억 원가량 지금 금융투자 물량이 들어와 준 상황인데 보통 이제 이 추측성 물량들을 놓고 보면은 이건 그냥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로 불과하지 SK하이닉스가 다시금 또 반등이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좀 기대 심리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게 뭐 선별적으로 단독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의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당연히 악재로
당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뭐 지금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그 하락분은 아마 내일 장중에 그래도 회복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 SK 하이닉스의 그 오늘 수급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은 한 2,200억 매도하고 기관은 한 570억 네네.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표가가 35만 원까지도 나왔잖아요. 목표 네네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의 기회로 기관은 이용하는 것 같고 네, 외국인은 그냥 팔아버리는 것 네, 같고 그렇죠. 이 최종 승자가 어디가 될까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삼성전자 측이냐, SK 하이닉스 측이냐라고 놓고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점유율 자체를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나 훼손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4세대 HBM3E 같은 경우도 이미 SK하이닉스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부분들을 삼성전자는 두 발자국 이상씩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랑 좀 동등한 대립을 좀 구조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에 대한 사업이 크게 안 된다고 해도 메모리 쪽의 사업이 또 잘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실적은 잘 나올 거고, 근데 다만 지금의 주가를 대부분 올렸던 것은 HBM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실망 매물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실망 매물이 나올 게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이미 HBM 쪽으로 주가를 원동력으로 상승 모멘텀을 일으켰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뭐 점유율이 확 줄어든다든지 마이크로닉 그 점유율을 뭐 뺏어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훼손이 되는 그 여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3파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뭐 1등,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가 뭐 2등, 그리고 마이크로닉 3등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과연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그 과점유율을 얼마나 좀 훼손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일단 지금은 그 부분들을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말 향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이슈들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더 밀리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네네. 매수의 기회로 그렇죠.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거의 고점 온 거 아니야 싶어서 이제 이거 팔고 외국인처럼 팔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일봉 차트로만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저점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HBM 하나로. 근데 이게 연봉 차트로 보게 되면요. 이제 막 저는 하락권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봉 차트이고 월봉 차트로만 보면은 아직도 저는 바닥에 위에 열려 있는 구간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지금 구간에서 매물이 출회가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더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밀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일부 차익 매물이 개인 투자자 측에서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SK하이닉스가 지금의 고점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봐도 상단에 열려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개화를 하고 이제 막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앞으로 쇼티지 현상까지도 우리가 우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도체 주 정말 많이 있죠, 종류가. 네네네. 탑픽으로 보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오테크리스 좀 가지고 왔어요. 아, 삼성전자야. 네, 그렇죠. 왜냐면은 HBM. 결국엔 내일 잠정 시작 발표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 이슈가 나왔고 오보 이슈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안 죽는다? 라는 부분들은 이쪽에 좀 믿음이 굉장히 좀 큰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도 이오테크니스가 동반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거래 대금들이 안 실린 장대 양봉으로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대금이 실리면서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기간 조정을 거쳐왔던 부분들의 추세를 오늘 좀 깨준 거거든요. 오늘 좀 깨주면서 이평 위로 다시 또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오 테크닉스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 또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오 테크닉스의 좀 펀더멘탈 부분들은 앞전에 또 말씀을 해드렸지만 결국 이제 레이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해줄 가능성은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오 테크닉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입장으로 지금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1년선이죠. 오늘 시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추세가 지금은 바뀌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어떻습니까?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봐도 한 24배면은 좀 높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네. 일단 지금 기점에서는 높을 수가 있죠.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와 줄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좋았는데 앞으로 좋아질 그렇죠. 거니까. 근데 이제 이오 테크닉스가 상반기 때도 증권사 리포트만 살펴봐도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실적이 안 좋지만 앞으로 이오 테크닉스의 성장성과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모멘텀을 대비를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절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 강하게 리포트에서 상반기 때도 접혔던 부분들. 근데 그게 지금 효과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뭐 PBR이나 PER이 높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의 주가가 못 간다. 좀 이런 접근으로 가기보다는 영업이익률만 지금 놓고 보면은 두 자리 숫자 때까지 지금 증가를 해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뭐 3%, 6%, 7% 그리고 지금 14%대까지 성장을 해줄 거라는 지름, 잠정 실적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오 테크닉스의 주가가 그 당시 그 향후의 시점까지 갔을 때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좋아질 건데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선 반영을 해서 먼저 땡기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해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PER 기준으로 봐도 네네. 해볼 만하다. 네네, 그렇죠.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